영장 쇼핑 논란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당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기각사유에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공수처가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은 빼고 보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타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자,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된 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다가 번번이 기각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이른바 이념성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냈다라고 여당에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장을 어떻게 쳤다가 언제 기각됐는지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영장이 그러니까 여러 개예요. 함께 보시죠. 자, 12월 6일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관할 법원인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됩니다. 그리고 8일에 압수영장을 보완해서 다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또 기각이 돼요. 그리고 20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쳤다가 이것도 기각돼요. 그러자 공수처가 앞서 대통령의 영장을 쳤다 기각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으로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은 왜냐하면 국회가 공수처에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쳤다가 기각됐다라는 첩보가 있는데 그거 사실이냐라고 하자 공수처가 아이 그런 적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당과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 그러자 공수처가 지난달 15일에 청구한 사실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자,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중앙지법 청구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들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분명히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수처가 얘기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공수처는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이번엔 공수처의 해명입니다.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지 않느냐. 압수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그건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 청구로 기각된 거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분명히 여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통신이든 압수든 영장을 중앙지법에 쳤다가 기각당한 적 없냐라고 물었는데 공수처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명을 보면 압수영장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해명인데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컨대 제가 아니면 우리 애가 어떤 듣보잡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시험 쳤는데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3번 떨어졌어요. 한 번은 이과 넣었다가 한 번은 저과 넣었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대 의대, 더 정확히는 부산대 의전원에 떡하니 합격했어요. 어떻게 해서 했나 봤더니 거기 총장, 의전원장 이런 사람들이랑 이야기가 잘 통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의 요건하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요건 자체가 달라요. 압수수색 영장은요 웬만하면 다 받아준다고요.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졌습니까? 6일, 8일이 조금 전에 나왔지만 그래프에 나왔지만 6일에도 중앙에서 기각되고 8일에도 기각됐어요. 심지어 김용현에 대해서는요 20일 날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제가 봤을 때
저건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자신의 모법인 공수처법을 갖다 위반한 것이 저 서부지법으로 갔다라고 한 근거가 뭐겠습니까? 31조 공수처법 31조 단서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조 본문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사처 검사가 직접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이번 사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직접 기소했습니까? 기소 못했잖아요. 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1조 단서는 애당초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광부에 어떻게든 대통령 체포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안 되니까 서부로 간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의 모든 검사들이 해당되는 처장, 차장, 담당, 부장 할 거 없이 모든 검사들에 의해 가지고 검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공수처의 이 국회의 초기 답변이 사실과 달라서 더 논란이 짙어진 측면도 있는데 국회에서 물어봤을 때는 어쨌든 통신압수영장까지 포함해서 공수처의 질의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 볼까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비판 내용인데 보시면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는가? 그러자 청구한 사실 없다. 그때 왜 중앙지법에 통신압수수색영장은 넣었는데 수사기한 준법으로 기각된 거다라고 지금 해명을 왜 그때 솔직하게 안 했을까라는 부분도 좀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해명에 의하면 그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재는 돼 있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등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취지로 답변을 한 거고 피의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가 돼 있긴 했습니다.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기도 하군요. 대통령이 포함된 영장이긴 한데 네. 중요한 건 압수수색 대상과 이 목적물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해명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계속 질문을 했을 때는 취지가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를 또 계속 몰고 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또 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에 청구된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장 쇼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수처 수사권, 관할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다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 법률적으로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위법하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때 중앙지법에 최종적으로 체포 적부심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할권 문제, 수사권 문제를 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그때 답변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을 마치 중대한 위법 사실을 숨긴 것처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거 가지고 뭐 계속 문제 제기하고 뭐 고발하고 하는 것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 뭐 계속 주장하고 있는 영장 쇼핑 논란을 불지피려고 하는 의도도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답변 미흡이지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반박. 영장 쇼핑 대목인데 오시아님 다시 한번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번번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저 대통령에 대한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도 중앙지법에 아예 청구한 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김영호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근데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3번이나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 네네. 중앙지법에 안 통하니까 서부로 간 거 아니냐. 이른바 법원 쇼핑, 영장 쇼핑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의 대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명백하게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고요.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진우 의원이 서면 질의에 답변을 한 겁니다. 서면 질의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 영장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오동훈 공수처장이 저것은 새빨갛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청구한 것들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체포영장 또한 기각될 것이 명확 관화하니까 결국에는 저 영장 쇼핑이 아니라 판사 쇼핑을 해가지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갑자기 바꿔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렇게 만약에 앞으로도 저것이 용인된다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법원에 샅샅이 뒤져서 본인들의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찾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면은 그것이 다 용인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거기에 또 더군다나 지금 공문서를 위조해서 결국에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는 말 바꿔서 그것은 답변 드리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말 바꾸기는 결국에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포함한 저기에 관련돼 있는 검사들은 이거는 공수처법에 의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오동훈 공수처장의 우리법 연구회 가입 사실 여부를 두고 논쟁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오동훈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대전에서 전한계 씨가 재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에서는 중앙지법에다가 신청했다가 4번이나 빠꾸당하고 결국은 우리법연구회가 있는 그 소속 있는 서부지법에다 신청한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오동훈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부 연구회입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공수처가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아니라면서 자기들은 강아지가 아니라 개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박채고,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라고 하자 전한길 씨가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그 후신이다. 말장난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우리법연구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쪽에도 이 우리법연구회 얘기를 계속 꺼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거에 권성동 원내대표 재판할 때 있잖아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 손들어줬던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존경하는 판사님, 뭐 정말 이 무도한 수사에 맞서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와서 뭐 갑자기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마치 뭐 민주당과 결탁한 부정한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다, 할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죠? 뭐 우리법연구회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반국가 단체입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것 같아요.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뭐 국회의원들도 여러 가지 모임을 합니다. 그런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때리고 그 외에도 저런 식으로 이제 장외투쟁을 할 때마다 마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면 부정한 사상을 가진 이처럼 매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과격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의미한 공격이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